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아침부터 굉장히 달달한 기사가 떴습니다. 네, 트위터 CEO 잭 도시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랑해 라는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네, 이분이 잭 도시입니다. 네, 굉장히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죠. 네, 대형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와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결제 업체 스퀘어의 설립자인 잭 도시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스퀘어의 2019년 2분기 실적에 헌신한 수익 상담에서 잭 도시는 비트코인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 회사의 캐시 앱의 수익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인식했다고 하는데요. 네, 잭도시의 그의 발언에서 캐시의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여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1억 3,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자인 케빈 루크는 1일 트위터에서 스퀘어가 2019년 2분기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채굴된 비트코인의 7%가 2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일 앱을 통해 인수된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그 부분을 다시 들여보자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스퀘어는 2017년 11월 자사 스퀘어 캐시 앱 고객 300만 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트레이딩 옵션을 출시하겠다고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발표로 스퀘어의 주식은 닷새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 들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스퀘어의 2019년 1분기 보고서에서 이 회사는 캐시 앱을 통한 비트코인 매출 6억 550만 달러로 비트코인 매출에서 새로운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의 수치가 전분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참 영화 배우처럼 정말 잘생겼죠. 네, 잘생긴 외모처럼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여주는 잭 도시입니다. 잭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중 한 명입니다. 2019년 3월에는 매주 1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의 끊임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황을 엿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퀘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퀘어는 모바일 결제 업체인데요. 현재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잭 도시의 비트코인 사랑에 더욱더 힘을 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스퀘어의 매출 성적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가파르게 오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록스트림의 CEO가 비트코인은 현금 사용 효율이 금보다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유명 블록체인 기술업체 블록스트림의 아담 백 최고 경영자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현금으로 사용될 때 금보다 효율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개인적인 소규모 결제나 온라인 결제에 보다 넓은 현금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처음 비트코인을 보유할 때 결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은 향후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가 점점 확고해지면서 대표적인 전통 자산인 금과 비교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현재 금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는 그 어떠한 면을 비교해봐도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결론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기사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면 과연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유통 중인 금의 가치를 만약 모두 흡수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35만 달러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현재의 가치의 35배가 뛰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또 다른 기사에서는 45만 달러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약 7조 8,300억 달러입니다. 그의 반면에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이죠. 아직 금과 비교를 하자면 어린아이와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향후 20년 내로 현재 금의 시가총액인 7.5조 달러를 손쉽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20년이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득한 시간이지만 이 또한 내 시간이 지나가겠죠. 언젠가는 20년 후가 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는 재미니 창업자죠. 대표적인 비트코인 억만장자 윙클보스 형제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추가로 금에 투자된 전체 자본 규모의 약 10%가 비트코인으로 이전이 된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현재 비트코인이 입지를 점점 다져가며 금과 경쟁을 해서 승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말처럼 금을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신용카드 출시 관한 소식입니다. 넥소가 마스터카드와 암호화폐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이 현재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즉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암호화폐 신용카드라는 게 넥소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해당 카드는 전통적인 신용카드와 달리 연간 및 월별 수수료와 외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넥소 측은 이에 대해 이용자가 넥소 카드로 결제할 때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넥소 플렉시블 오픈 엔디드 리볼빙 신용 라인을 사용해서 오늘 결제하고 향후 원하는 시점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암호화폐 신용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암호화폐 유즈 케이스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최근 암호화폐와 신용카드의 콜라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신한카드가 암호화폐 결제에 사용하는 특허를 취득을 했었죠. 이것은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발급 대신에 신용 코인을 발행하는 특허라고 합니다. 네, 신한카드 측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특허 출원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미래의 암호화폐가 결제에 널리 사용될 것을 보고 법제가 마련되고 경쟁자들이 뛰어들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적이겠죠. 네, 신한카드는 2017년 11월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관리 장치라는 특허도 출원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제재하는 중이라 신한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해서 블록체인 신용 결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카드사가 신용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대출해주는 개념이라서 신용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이외에도 다양한 신용카드와 암호화폐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노보그라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신용카드를 통한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비트코인 구매를 통해서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나오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 리서치가 이제 레딧 암호화폐 중 리브라 관련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의 소비자 조사기관 컴펠리테크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리브라는 레딧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암호화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카르다노,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평가 부문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를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위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네, 리플의 CEO가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너무 멀리 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사의 최고 경영자죠. 우리들의 빵형이 페이스북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마주친 조사와 이제 비판에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백서에서 리브라가 새로운 통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너무 멀리 갔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무모한 접근으로 리브라 파괴라는 부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그것의 발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규제 조사를 받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에 더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리플사의 최고 경영자인 빵형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 이제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가 모든 암호화폐를
하나의 커다란 양동이로 묵도록 강요했다면서 리플은 쉽게 십자포화에 이제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리브라에 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리플과 리브라는 경쟁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빵형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리브라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암호화폐의 나쁜 징조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암호화폐 트윗을 이제 리브라가 암호화폐 공간에 가져온 부정적인 예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합법적 프로젝트가 일제 공격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트윗을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규제 압력 증가는 리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동일한 붓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공개 서한도 보냈었죠. 그러면서 리플은 정부 금융기관과 함께 일하는 기관 중심의 기업이고 리브라는 은행을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규정을 여전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리플과 리브라의 성격이 비슷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일까요? 현재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언급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유독 리플의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 빵형이 리브라에 관해 많은 언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리브라에 관심이 쏠리는 동안 조금이라도 리플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인 걸까요? 현재 빵형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리브라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현재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리브라의 엄청난 압박과 규제 속에서 튄 불똥이 본인 리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리플과 리브라는 다르다인데요. 리플은 정부들과 협력을 하여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리브라 성격 자체와 다르니까 친국가적인 리플은 너무 규제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라 프로젝트 실제적으로 전 세계 문매를 지금 혼자서 맡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게 되는데요. 리브라에 관한 공청회는 정식 런칭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다음에 열릴 공청회가 언제인지는 아직 기약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열리게 됐을 때 주커버그가 나와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가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일으킬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디지털 자산 전문 업체 리서치 업체 델파이 디지털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각국 중앙 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비트코인을 위한 퍼펙트 스톰, 즉 퍼펙트 스톰은 이제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 비트코인을 위해서 형성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및 금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 독일의 저조한 GDP 성장, 달러와 평가 절하 등 거시적인 요소들 모두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역화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매 영상마다 언급을 했을 겁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의 상승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2020년 전 세계적인 금융 대공황으로 올 것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 2017년부터 예상을 했었는데요.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었죠. 미중 무역이 휴전을 했다가 다시 관세를 미국이 중국에다가 매겨버렸고 영국의 브렉시트 3분기 들어서
갑작스러운 전 세계 유명인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규제, 공청회, 청문회 등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것들은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정말 정교하게 잘 짜여진 각본일까요?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것은 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기 싫어하시더라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국제적인 정세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대표 위험 자산, 네,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입니다. 네, 현재 해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꽂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의 가격이 다시는 못 볼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게 되네요. 네,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비트코인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두 강대국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의 증가는 즉시 세계 시장을 붕괴 모드로 만들었고 비트코인은 결국 승리했다고 하는데, 네,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지난 5월 디지털 통화그룹의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버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우상향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라며 브렉시트와 그렉시트도 네,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새로운 관세 발표 직후에 브라이언 켈리는 오프쇼어 시장이 비트코인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숫자는 스스로 말한다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5일 트럼프가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뒤 열흘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더 가까이 갔을 때는 비트코인이 식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트럼프 자신은 비트코인 팬이 아니더라도 무심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 또다시 막대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기사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난 5일 관세를 부과하고 비트코인이 40%나 올랐었죠. 이번에도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를 붙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의 반증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 미중 무역이 심화되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도피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고 기관들도 많다는 거겠죠. 네,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국내외 암호화폐 동향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법정 디지털 통화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일 열릴 2019년 하반기 화상회의를 통해서 2019년 하반기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이 회의에서 국내외 암호화폐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인터넷 금융의 리스크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적 디지털 통화의 연구와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달 인민은행 연구국 겸 화폐금은국 국장 왕씨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와 세계통화 정책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과 가능성을 고려해서 인민은행이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최고 경영자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 중국이 페이스북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현재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제대로 바꿨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수많은 공청회 청문회를 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려고 보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모습에 놀라고 신경이 쓰였는지 암호화폐 공청회에서 중국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 빨리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홍보 콘텐츠까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펼치고 홍보하는 실정인데요. 네, 과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리 안 좋게 보려고 해도 암호화폐 시장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건강해지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네, 1년 전만 해도 중국이 어떤 국가였습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네, 암호화폐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큰 소리를 냈던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소리 없는 전쟁이 암호화폐 시장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지금 많은 것들이 암호화폐 상승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2020년이라고 해봤자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2에서 3년 안에 암호화폐 성과, 즉 가격이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개미가 쉽게 돈을 먹을 수 있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말 지쳤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다도 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비트포인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비트포인트 재팬이 대만 피해자 보상 약속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오다겐키 비트포인트 재팬 회장이 대만 이용자들에게 해킹 피해액을 보상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 비트포인트 재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거야닝 비트포인트 대만 CEO는 오다겐키 회장이 비트포인트 재팬 해킹 사고 여파로 발생한 대만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오다겐키 회장은 영상을 통해서 대만 이용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트포인트 재팬은 2일 오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 대만 이용자들에게 배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해외 거래소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7월 12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해킹 사고로 약 30억 엔의 규모의 피해를 입었었죠. 네, 이에 비트포인트 대만 측은 비트포인트 재팬에 관련 책임을 묻고 배상에 불응할 시 즉각적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배상을 해주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지금 거래소 해킹 사건이 1년 전보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꾸준히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보안 사건, 해킹 사건으로 문을 닫는 실정이죠. 거래소들의 보안이 점점 견고해질수록 해킹도 그에 맞춰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은 항상 조심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거래소 지갑인 핫 월렛보다는 해킹이 불가능한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토요일, 일요일 주말간에 편안하게 푸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